차가운 밤 공기가 흐느끼듯 맴도는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 높고 육중한 빌딩 숲 사이로 핏빛 네온사인이 번져갑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빌딩의 최상층. 이곳은 바로 밤의 제왕이라 불리는 조직, 블랙 스콜피온의 보스, 강대한의 아지트입니다. 강대한은 단순한 조직의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잔혹한 카리스마와 냉철한 판단력으로 무장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모든 권력과 불을 움켜쥔 자, 강대한.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두려움과 존경, 그리고 은밀한 음모와 질투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 되었고, 그의 결정은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수십 년간 다져진 그의 권력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습니다. 강대한의 옆에는 언제나 두 명의 오른팔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그의 친동생이자 조직의 2인자인 강우진, 다른 한 명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강대한이 가장 신뢰했던 신복이자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이정혁이었습니다. 이들은 강대한의 그림자이자 방패였고, 때로는 강대한의 눈과 귀가 되어 조직의 모든 일을 함께 처리하며 블랙 스콜피온을 지금의 위치로 이 도시의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끌어올린 주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강대한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둥과 같았습니다. 강우진은 형의 그림자 아래에서 성장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형을 뛰어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항상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형을 위하는 충직한 동생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때때로 형의 자리를 탐하는 검은 야망으로 번뜩였습니다. 반면 이정혁은 강대한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역시 자신의 자리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감과 미묘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야망과 정혁의 불안감이 교차하며 블랙 스콜피온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과 함께 깊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강대한이 오래도록 와병에 시달리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조직 내에서는 은밀하게 권력 공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강우진은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형의 병문안을 핑계 삼아 주요 간부들을 은밀히 포섭하고 조직의 자금 흐름과 주요 사업권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한이 병석에 누워 있을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을 그저 존경하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스스로가 이 조직의 진짜 주인이자 유일한 지배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정혁은 강우진의 이런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우진의 수상한 움직임과 조직 내에서 변화하는 역학관계를 주시하며 강대한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려 했지만 강대한은 자신의 동생을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이는 내 피를 나눈 동생이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강대한은 피를 나눈 동생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형제간의 끈끈하고도 절대적인 정을 굳게 믿었던 강대한의 그 순수한 믿음과 맹목적인 신뢰가 결국 그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 돌아올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음습한 밤, 강우진은 이정혁에게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정혁에게 강대한의 오랜 숙적이었던 악명 높은 붉은 그림자 조직과의 비밀스러운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붉은 그림자 조직은 강대한이 오랜 세월 공들여 약화시키고 거의 괴멸시킨 세력이었기에 이들과 손을 잡는 것은 강대한에게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치명적인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강우진은 정혁에게 달콤하면서도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형님이 사라지면 조직의 모든 권한과 이 막대한 부는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다. 자네도 더 이상 형님의 그림자에 가려진 2인자로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되는 거야. 나와 함께 이 도시의 밤을 지배하자. 이정혁은 깊이 갈등했습니다. 강대한에게 충성을 다해왔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고 싶은 강력한 유혹도 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강대한의 그림자에 가려져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왔습니다. 결국 권력에 대한 욕망과 불안감,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열망은 이정혁의 굳건했던 충성심을 한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로써 강대한의 몰락을 위한 거대하고도 잔인한 음모는 친형제와 가장 믿었던 신복의 손에 의해 완성되어 갔습니다. 두 남자의 검은 그림자가 도시의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 강대한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종말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들의 손에 의해 강대한은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우진은 조직 내 핵심 인물들과 주요 간부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이정혁은 강대한의 은밀한 정보와 조직의 약점을 붉은 그림자 조직에게 속속들이 넘기며 강대한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대한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방이 적에게 포위된 채 홀로 어둠 속에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랜 세월 쌓아 올린 권력의 기반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세가 더욱 깊어진 강대한은 조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새어나가고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는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친동생과 믿었던 신복만은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시야에서조차 예외였습니다. 그때 한밤중 강대한이 홀로 잠들어 있던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자비한 습격이었습니다. 붉은 그림자 조직의 킬러들이 들이닥쳤고 강대한은 쇠약한 몸을 이끌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든 몸으로 수많은 킬러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늘 그를 지키던 친위대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강우진에게 거액의 돈으로 매수되어 다른 곳으로 배치된 후였습니다. 강대한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심장을 겨누는 순간 익숙하고도 잔인한 두 그림자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싸늘하게 빛나는 칼날 뒤로 강우진과 이정혁이 마치 승리자처럼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섬뜩한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강대한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동생과 신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진아 정혁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단 말이냐. 강대한의 목소리는 처절한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피 묻은 칼날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겨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눈동자에는 자신이 피로 일궈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허망함과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형제의 깊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핏빛 눈동자는 동생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담으며 결국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블랙 스콜피온의 밤의 제왕 강대한은 그렇게 자신의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당한 채 피로 얼룩진 차가운 바닥 위에서 비참하고 고독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조직은 강우진의 손에 넘어갔고 그는 붉은 그림자 조직과 손을 잡고 새로운 제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정혁은 그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 되어 새로운 권력을 누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로 얼룩진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법. 강대한의 죽음은 조직 내에 깊은 상흔을 남겼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결국 어둠 속에서 서서히 하지만 걷잡을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한의 오랜 부하들은 강우진의 갑작스러운 권력 장악과 붉은 그림자 조직과의 동맹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강우진의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대한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조직 내부에서는 강우진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강대한을 진심으로 따랐던 일부 충성스러운 세력은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우진과 이정혁의 모든 움직임을 은밀히 감시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강우진이 붉은 그림자 조직과 주고받은 비밀거래 문서 그리고 강대한의 친위대를 매수하여 습격 당시 자리를 비우게 한 정황이 담긴 수많은 증거들이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잔인한 진실은 강대한이 가장 신뢰했던 오른팔 이정혁의 내부 고발로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이정혁은 새로운 권력을 잡은 후에도 내내 강대한에 대한 죄책감과 끊임없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도 잠시, 밤마다 강대한의 핏빛 환영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강우진의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강우진은 이정혁의 배신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발각되자 격분했습니다. 그는 이정혁을 찾아가 직접 처단하려 했지만 이미 강대한의 잔존 세력들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강우진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조직 전체가 강우진을 등졌고 그를 따르던 세력마저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강우진은 결국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었던 동생에게 배신당한 채 홀로 쓸쓸히 폐허가 된 아지트에서 처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피로 물든 자신의 손과 그 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형의 환영이었습니다. 권력의 끝은 결국 피로 물들었습니다. 형제의 배신과 그로 인한 보스의 몰락,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배신과 몰락. 잔인하고도 끝없는 권력 게임의 마지막은 오직 파멸만이 남을 뿐이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도시의 밤은 그렇게 또 하나의 비극적인 전설을 품고 차갑게 흘러갔습니다.